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언론 자유를 약탈하는 국가 지도자 37명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단체는 김 위원장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 자유를 짓밟으며 언론을 당과 자신의 선전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가 5일 홈페이지에 언론자유 약탈자라는 제목과 함께 37명의 지도자 사진을 올리고 각국의 언론 탄압 상황을 전했습니다. 언론자유 약탈자 37명에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미나웅 흘라잉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김 위원장을 선정하면서 그를 감시와 억압, 검열, 선전을 기반으로 하는 전체주의 정권의 최고 지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언론 자유를 보장한 북한 헌법 67조를 끊임없이 짓밟으며 언론이 당과 군부 그리고 자신을 찬양하는 내용을 전달하도록 통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로부터 완전한 고립을 원하는 정권의 욕망 때문에 언론인들은 체포 추방되고 강제 노동수용소로 보내지고 있으며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은 정권의 선전 대변인인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하는 뉴스만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외부에서 유입된 정보를 몰래 보거나 듣다가 적발되면 강제 수용소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다량의 외부 정보를 수입하다 적발되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북한 방문이 허용되는 소수의 외신 기자들은 일반 주민들과의 대화가 금지되고 관리들이 매 단계마다 밀착 감시하기 때문에 북한은 외신 기자들이 가장 적게 방문하는 곳 중 하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재 해외 언론사는 면밀한 감시 대상이 되고 독립적인 보도는 거의 불가능하며 북한에 입국한 외국 기자들은 정부에 의한 괴롭힘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5년마다 언론자유 약탈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는데 김 위원장은 지난 2016년에도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북한은 지난 4월 발표된 국경없는 기자회의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평가 대상 180개국 가운데 179위를 기록해 최악의 언론자유 지수를 기록했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어업 활동을 대폭 줄였던 북한이 올해에도 어업 활동을 재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민간 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중소형 고기잡이 목선들이 모여있는 청진항 일대 바다를 촬영한 지난 5일자 위성 사진입니다. 선박 수백 척이 항구 한쪽을 가득 채운 모습입니다. 이들 선박들은 보통 고기잡이철인 5월부터 11월 사이 출항해 항구를 텅 비워왔지만 고기잡이철이 2달가량 지난 현재까지 선박들은 해당 항구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청진뿐 아니라 고기잡이 배들이 대거 모여있는 단천과 리원 등 다른 동해안 도시들에서도 쉽게 목격됐습니다. 앞서 BOA는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들 고기잡이 배들의 운항이 지난 한 해 사실상 중단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북한 당국이 취한 국경 봉쇄의 여파로 고기잡이 배들의 출항까지 막힌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같은 현상이 이어지면서 고기잡이 배들의 출항 중단이 장기화 조짐이 나타나자 북한 주민들의 식량 수급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전에는 정기적으로 수산사업소 등을 찾아 식량난 해소 방안으로 어획량 확충 등을 주문해왔지만 고기잡이 배들이 운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양은 크게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5일 BOA에 이런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This is a major source of protein for North Korean population, fish, I think a loss of fish could be a very important food problem for them. On the other hand, it's sort of, you wonder if they're having a big food problem, why aren't they fishing? 브라운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의 목선들은 작은 모터를 돌리기 위해 유류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과 함께 북한 내 유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도 이번 고기잡이 배들의 출항 중단 사태의 원인일 수 있다고 브라운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다음 달로 예정된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직 미국 관계자들은 8월 미한 연합훈련의 본질은 컴퓨터 기반의 지휘소 훈련, 즉 CPX가 될 것이라면서 전술 차원의 실기동 훈련은 1년 내내 실시되고 있어 CPX 훈련과는 구분된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전직 주한미군 관계자들은 최근 한국 내 일각에서 8월 미한 연합훈련이 축소 시행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훈련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5일 VOA에 8월 연합훈련의 핵심은 지휘소 훈련이라며 전술적 차원의 실기동 연합훈련은 1년 내내 중단 없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field training exercises where troops are actually maneuvering in the field in the real environments, that is done still at lower tactical levels. But the days of major maneuvers through the field with tens of thousands of troops deployed like Team Spirit, that has been gone since 1996, and I don't understand why it continues to come up. 브룩스 전 사령관은 앞서 VOA에 미국은 연합훈련 실시와 관련해 준비태세 유지와 억제력 발신, 동맹 안심시키기라는 세 가지 요소에 따라 훈련의 내용과 규모 등을 결정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4년 동안 대규모 연합훈련 유예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상응 조치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더 이상 연합훈련을 미국 대화와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018년 이전에 실시해온 3원 훈련의 경우 지휘소 훈련인 키리졸브와 실기동 훈련인 독수리를 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3월과 8월 훈련의 본질은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도가 높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지휘소 훈련이며 실기동 훈련은 보조적 훈련의 일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미한 군 당국은 실기동 훈련의 경우 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대북 메시지 발신 측면에서는 계속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실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동아일보 등 한국 언론들은 복수의 한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한 당국이 8월 예정된 연합훈련 규모 축소에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8월 훈련이 지난 3월 실시된 컴퓨터 기반 지휘소 연합훈련 CPX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런 방식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4년째 실기동 훈련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한국 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만나 미한 관계의 굳건함과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랩슨 대사대리는 6일 한국 국회에서 이 대표를 만나 미한 관계는 이 순간 그 무엇보다 굳건하고 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미한 관계 강화를 위한 과제 또한 남겨진 만큼 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에 대해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제공하는 등 미한 동맹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데 대해 감사함을 전하고 현재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외교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야당이 지적해 더 굳건한 미한 동맹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키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중국의 류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첫 전화통화를 가졌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확인한다고 밝혔으며 앞서 중국 외교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킴 대표가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가능한 시일 내 조속히 북한과의 대화와 접촉 재개를 희망한다는 뜻과 함께 한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 지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류샤오밍 대표는 한반도 문제와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미북 평화협정 병행 추진, 즉 쌍궤 병행에 대한 중국의 기존 입장을 강조했으며
미국이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관심사를 중시하고 한국과 북한 간 화해 협력을 지지해야 할 것을 요청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핵군축 비확산 분야 다자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하고 대북 제재 이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4차 스톡홀름 이니셔티브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 와시오의 이치로 외무성 부대신이 북한 등의 현실적 영내 핵 안보 위협에 따른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기반 구축을 위한 일본의 노력을 설명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려와 대북 제재 이행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를 주관한 스페인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란차 곤잘레스 라야 외교장관이 핵실험 금지와 핵 위협 감소를 위한 각국의 실질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고 한국 외교부도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톡홀름 이니셔티브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이 모여 핵군축 관련 현안들에 대한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한 장관급 협의체로 올해 회의에는 스페인과 스웨덴, 독일, 한국, 일본 등 16개 주요 핵 비보유국이 참여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